결혼식 당일 사라진 신랑, 그가 모텔에서 발견된 사연은?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사계의 채널 가장 메인이 될 시리즈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엄마, 나랑 세상 얘기해요. 시리즈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는 여러 사연들이 펼쳐질 예정이에요. 한 편당 40분 정도의 분량이다 보니 구독자 엄마 아빠들 산책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저도 처음 접하고 이거 영화 아니야? 싶었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혼식 당일 사라진 신랑, 그가 모텔에서 발견된 사연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어 보이죠?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1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던 33살 여자입니다. 저희는 다른 커플들처럼 평범하게 만나 연애했어요. 대학교에서 연애를 시작한 C씨거든요. 복학생이었던 남편과 신입생이었던 저, 친구들은 복학생 아저씨가 뭐가 좋냐고 저를 놀려댔지만 전 남편의 털털하고 자상한 면모에 끌렸어요.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연애 기간 동안 속상했던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무던하고 수더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엄청 잘 들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싸울 일이 없었죠. 그렇게 무려 13년이라는 기나긴 연애 끝에 드디어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 역시 순탄했어요. 연애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양가 집안에서도 서로를 다 알고 계셨고요. 남편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우리 부모님은 특히 결혼을 더 반기셨죠. 부끄럽지만 시댁에서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싸우는 커플들도 참 많다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대로 결혼해서도 무난하게 잘만 살면 좋겠다 싶은 나날이었죠. 결혼식 당일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날 유난히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 있잖아요. 화사한 봄에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기다리고 기다리다 딱 5월의 주말로 겨우 날짜를 맞췄는데 기대에 딱 맞게 날씨까지 도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모든 게 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데 정말 묘하게 그 안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요. 새벽에 샵에 가려고 눈을 딱 뜬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슴 아래쪽이 싸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전날 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두 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자나 보다, 아니면 새벽부터 바쁜가 보다, 나중에 연락 주겠지 하고 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부재중 전화를 13통이나 남겼죠.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보다도 연락에 훨씬 더 관대한 타입이거든요. 남친이 회식한다고 전화가 안 될 때도, 동창들 만난다고 할 때에도 연락을 보채기는커녕 재밌게 놀고 오라고 노터치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만나면서 신뢰가 쌓이기도 했고 제 성격 자체가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제가 결혼식 날 새벽에 연락 한 번 안 된 거 가지고 부재중 통화를 그렇게나 남겨놓다니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일이긴 했죠.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보다 당연히 더 깜짝 놀랐죠. 샵 가는 길에 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사색이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툴툴거렸고 남자친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메리지 블루일 수도 있다면서 저를 달래줬어요. 메리지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앞두고 괜히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기분을 뜻하는 단어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가 꽤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정말 무던한 성격의 사람들도 정작 결혼을 앞두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싶었죠. 그리고 사실 샵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느라 제 마음이 들쑥날쑥한 걸 캐치할 수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메이크업부터 헤어, 드레스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결혼식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하객들의 축하 인사와 덕담들을 받으며 긴장도 서서히 풀어졌어요. 이제 슬슬 진짜 내가 유부녀가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드디어 신부 입장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 맞이 시간에는 남자친구는 식장 앞에서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각각 하객을 맞이하느라 이제야 비로소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화장실에 갔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제 옆에 있어야 할 남자친구는 콧배기도 비추질 않았습니다. 슬슬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불안감이 다시 치솟고 있었어요. 왜 아직 신랑 신부 입장 진행을 안 해요? 진행 요원이 나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케를 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던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이번 우리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둘이서 합동 입장을 하기로 약속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둘이서 시작부터 손을 꼭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아버지하고 같이 입장하기가 좀 껄끄럽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꽤 오래 우리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제 결혼을 계기로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닿은 건데 아무리 아버지긴 하지만 아직도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신 이유도 제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도박빚이 많았어요.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도박하면서 만난 여자와 바람도 났었고요. 덕분에 엄마랑 우리 자매는 적지 않게 소가리를 해야 했죠. 이마저도 무척 순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춘기 시절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이상형이 도박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는 무난하고 평범한 남자였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아버지와 입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는 남자친구도 흔쾌히 좋다고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사라지다니요. 입장 시간이 점점 더 지연되자 식장 안에 있던 하객들까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이젠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렸죠. 그날의 기억 중 온전했던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드네요. 제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을 만큼 믿기 어렵고 황당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결혼식은 물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객들까지 전부 다 모셔놓고 입장 직전에 파토가 났으니 말이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몰려와서 저한테 이 서방 어디 간 거냐?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묻는데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체 제 남편 될 그 사람은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아니, 예비 와이프인 저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나 한 거였을까요? 당연하게도 저는 알아 누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자친구랑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만 아직 친정집에도 제 방이 남아 있어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저를 돌봐줬어요. 그 사람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 때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와 가족들의 상상은 끝을 모르고 뻗어나갔습니다. 이서방, 혹시 숨겨둔 여자 있는 거 아니니? 형부 언니한테 말 못한 빚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야? 사돈네는 계속 별말 없어? 가만히 있어도 미칠 지경인데 가족들까지 성환이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물론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만 무던하고 무난한 성격이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평범하고 선하고 착실한 숨겨둔 비밀이라고는 없는 그런 곰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 잠수를 타다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어안이 벙벙하셨겠죠.
그렇게 모두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우연치 않은 사람에게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 내 남자친구 모텔촌에서 봤는데 혹시나 해서 사진 보내. 저한테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절친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끈끈하게 지내온 친구였죠. 친한 친구라 제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다 알고 있는 터라 문자에 적힌 말 하나하나의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어느 모텔촌이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에는 그 사람이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전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예비 신랑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가족들이 걱정하며 한마디씩 말을 얹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서방, 혹시 숨겨둔 여자 있는 거 아니니?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이 남자,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여자 같은 게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심과 불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TV 속 불륜 장면 같은 것들도 막 떠오르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전 그 사람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일단은 핸드폰, 컴퓨터 할 것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예비 신랑의 뒤를 캤어요. 일단 SNS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깊고 좁은 관계만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SNS도 즐겨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계정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그 사람 SNS는 안 들어가 본 지 한참이 됐을 정도로 무관심했거든요. 어차피 예비 신랑도 잘 안 쓰는 계정이니까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최근에 댓글이 몇 개 달렸었더라고요. 잘 지내, 보고 싶다, 부터 시작해서 연락 한번 줘, 밥이나 한번 먹자 등등 꽤나 친근감이 있는 말투였어요. 저는 그 댓글을 쓴 계정으로 들어가 봤죠. 그리고 그 계정 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성인이 된 이후로 여자라면 저밖에 없는 남자였던 그 사람이 유일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여자, 제 예비 신랑의 학창시절 첫사랑이었지요. 전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 여성분이 댓글을 처음 남겼던 시기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타고 올라가 보니 처음 그분이 제 예비 신랑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게 딱 결혼식 2개월 전이더군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 속 여자의 뒷모습과 예비 신랑 첫사랑 여성의 모습을 자꾸만 비교해 봤어요. 계속 봐서인지 아니면 마음속 심증이 있어서인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거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강하고 말고 그딴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염없이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밥이라도 한술 뜨라고 애원하는데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 친구가 보낸 사진 이야기, 가족들에게 하면 노발대발 난리들이 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가슴 안에만 묵혀둔 채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한참을 울고 나면 속이 텅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속에 찐득찐득한 응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가 눈물이랑 같이 그 감정들이 팍 터져서 해소돼 버리는 기분이요. 밤낮을 그렇게 울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가슴이 텅 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꼴을 목격해야 속이 시원해지겠다고. 그래서였어요. 동이 트자마자 차를 몰고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 속 그 모텔촌으로 향한 건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 모텔촌에 들어서자마자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던지요. 꼭 못 올 곳에 온 사람처럼요. 그렇게 저는 모텔 앞에서 한참을 숨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예비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쩜 그렇게 억겁 같던지요. 차라리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제 친구가 잘못 본 것이었길, 제 눈이 착각한 것이었길, 어리석은 기도만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하늘도 무심하시죠. 모텔 앞에서 열대 시간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둠이 내려앉고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 예비 신랑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진짜 저랑 결혼식장까지 갔던 그 남자요. 제가 13년간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제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 속의 모습처럼 예비 신랑은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어요.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는 아닐지라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변했을까요? 대체 그 잘난 첫사랑이 뭐라고 13년간 사귄 여자와의 결혼식을 뒤로하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선택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한 순간 이제껏 참아왔던 울분이 속 안에서 전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죠. 저는 곧장 차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말릴 새도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어떤 단어들로 설명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원망, 안타까움, 미움과 절망,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리움과 처연함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멱살을 움켜쥐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말들을 막 쏟아부었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오직 그 사람의 당황한 얼굴뿐이네요. 입이 뚫렸으면 뭐라도 말을 해보라고 울부짖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줄 알았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 절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빨리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냐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노려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상함이 감지됐어요. 그 사람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빨갛게 핏줄이 설 정도로요. 꼭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제 예비 신랑을 그 어둠 속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차에 태웠어요.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는 사람을 어떻게든 깨물고 핥히면서까지 제 옆자리에 앉혔네요.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한참 큰데다가 힘까지 센 사람을 대체 제가 무슨 정신으로 끌고 왔는지 지금도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무작정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달렸을까요? 처음에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발광을 하던 사람이 제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챘는지 결국에는 체념하고 두 눈을 꾹 감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달려 이름도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비게이션도 없이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 몰랐는데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내려갔었더라고요. 싸울 기력도 말할 힘도 없어서 그 사람 데리고 24시간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둘 다 울고 소리 지르느라 눈은 벌겋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죠. 낯선 곳이라 그런지 그 사람 오히려 차에서 내리니 순순히 제 말을 따르더라고요. 해장국 2개에 소주 하나 시켜놓고 그렇게 그 남자와 저 마주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가 될 뻔했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 된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먹고 얘기하자. 어째서 벌개진 눈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이 말부터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다신 목소리로 밥부터 먹으라고 이야기하자 제 예비 신랑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네요. 평소에도 얼큰한 국물이면 사족을 못 쓰면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삐쩍 마른 꼴을 해놓고 밥에는 손도 못 대요.
약해지지 말아야지,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하면서도 제가 13년간이나 사랑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마음이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사람 잔에 소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먹고 진정되면 이야기해달라고, 나도 그동안 마음 정리할 만큼 했다고. 그 말에 그 남자가 이번엔 꺽꺽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울음소리 사이사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이 섞여 나오는데 진짜 심장이 깨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빨리 마음 다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 입에서 다른 여자 얘기가 나와도 놀라지 말아야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땐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 근데 나 진짜 내가 연락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야. 못 한 거야. 핸드폰도 다 뺏기고 감시당하고 있었거든. 사실은 나 예식장에서 납치당했어. 근데 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너무 무섭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감시, 납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요? 아니,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믿어지게끔 할 것이지. 이 남자, 지금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걸까요? 당신은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면 했어. 다 해결하면 그때 다시 자기한테 연락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모르고 뭘 해결한단 말인가요? 답답해서 앞에 놓여있던 소주를 제가 먼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말하라고. 무슨 일이든 내가 연관된 거면 나 분명하게 전부 다 알아야겠다고 말이죠. 이런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일까요? 예비 신랑의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개를 푹 숙여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람이 겨우겨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모자라 제 인생 전부가 와장창 부서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도박에, 불륜에, 일생을 가족 속썩이며 살았던 분, 세상에 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던 그 아버지가 결국 제 결혼에까지 태클을 건 셈인겁니다. 알고 보니 제 아버지란 분 지금도 도박을 못 끊었더라고요. 사채빚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또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돼서 여기저기 야반 도주하며 살고 있대요. 사채꾼들이 결국 아버지를 쫓다 제 결혼식장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필 우리 입장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저보다 화장실 다녀오느라 혼자 고립돼 있던 제 예비 신랑이 쉽게 타겟이 된 거였어요. 다짜고짜 험상궂은 사람들한테 협박받으며 납치당한 그 사람은 낯선 채 타고 나서야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겁이 나는지 온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내 장인빚 대신 돈을 내놓든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라도 갚아라. 그렇게 무식하게 협박하는 게 그 사채꾼들 방식이었대요. 막말로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더군요. 빚을 진 아버지 자식은 나고 책임을 져도 내가 책임을 지고 장기를 팔아도 내 장기를 팔지. 왜 자기가 나 대신에 이 수모를 겪어야 하냐고.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해장국집 이모가 걱정이 돼서 한달음에 오실 정도였네요. 다행히 새벽이라 해장국집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망정이었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예비 신랑도 끄끄대면서 또 울고, 그렇게 둘이서 동이 틀 때까지 바보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모텔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그놈들이 거기에 가둬두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줬다네요. 그 안에 돈을 융통해 오든지 아니면 정말 일주일 후에는 장기든 뭐든 털어갈 생각이었대요. 최소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편의점에 가는 정도는 허가해줬지만 그마저도 감시가 따라 붙었답니다. 제가 이 남자와 몸싸움을 해가며 차에 태운 게 기적일 정도였다네요.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나 싶어요. 우연처럼 단 한순간 틈이 좀 생겼었나 본데 때마침 제가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만약에 제가 이 남자를 데리고 나오려던 걸 납치범들한테 들키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여길 어떻게 알고 겁도 없이 찾아왔냐는 예비 신랑의 말에 마음속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예식장에서 예비 신랑이 사라졌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SNS까지 뒤졌고 친구한테 사진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전부 이해해줬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딴 여자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다니 저 정말 바보 같죠? 사진에 같이 찍힌 여자에 대해서도 황당해하며 해명을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잔데 어쩌다 같이 사진에 찍힌 것 뿐이라고요. 예비 신랑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제가 한참 오해를 해도 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전부 저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대체 어떻게 할 생각으로 그 큰 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빚말이에요. 무려 3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대답하더라고요. 이리저리 연락 닿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연락해서 돈을 빌려보고 있었다고. 물론 사정을 말할 순 없으니 당연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게다가 결혼식까지 파토내고 신부한텐 잠수 타고 돈이나 빌려달라니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신랑의 이미지는 많이 깎여 있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버지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장기 파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너한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 이 바보 같은 남자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저는 그 바보 같은 남자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건 어차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당신이 이렇게 감당할 필요 없다고. 제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 혼자만의 일이냐? 네 일이면 내 일이랑 똑같다. 네 아버지 일이면 우리 아버지 일이나 마찬가지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어찌 그리 또 눈물이 흐르던지요. 그렇게 그 길로 우리는 대리를 불러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 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어쨌든 납치의 협박까지 더해진 일이니 일반인인 우리 손에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자마자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친정 엄마는 당장 그 인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그 인간 잡아 죽여놓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예비 시댁 쪽에서도 한 차례 폭풍이 일었죠. 다행스럽게도 예비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일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두 분은 납치당한 아들 이야기를 듣고도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게 감사하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예비 신랑을 납치하고 협박했던 놈들은 금방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 친아버지, 그분도 경찰에 잡혔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꼴도 보고 싶지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도박으로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면서 다 큰딸 결혼식까지 망칠 수가 있나요? 사실 아직도 상처가 다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보다 더 큰 일을 겪었으면서 저를 끊임없이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예비 신랑이 있었기에 버틸 수가 있었네요. 참, 지금은 예비 신랑이 아니죠. 저희 다시 날짜 잡았습니다. 결혼식이요. 저번 결혼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그때처럼 거창하게 손님들 다 모시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식사하면서 다시 자리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정말 결혼 한 번 하기 굉장히 스펙타클했네요. 이 우여곡절 끝에서도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신랑은 허허 웃으면서 얘기하곤 해요.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끈끈해진 거 아니겠냐고. 우리 애기 생기면 나중에 이런 영화 같은 일도 있었다 하고 말해주자고요.
이런 남편이 곁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제가 되고 싶나 봅니다. 지나간 일은 가슴속에 잘 묻어두고 이제 우리 두 사람 진짜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힘내보려고요. 여러분, 저희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날, 하필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버린 주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명이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문득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엄마, 아빠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말하기가 쑥스러우시다면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사계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엄마, 아빠, 좋은 하루 보내세요.